이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을 꼭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 들어보죠.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느냐 안 띠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부분적으로 음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고, 델타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뺏기면 그곳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라는 분자가 있다. 요 H2라는 이 분자는 분자 모형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쵸? 그러면 이 수소 주변에 전자 구름이 있을 거예요. 이 수소 주변에 전자 구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수소와 수소는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 힘의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는 바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분자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분자의 극성을 가지고 있다, 무극성을 가지고 있다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럴 때는 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극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H와 F가 있는 HF, 플로리나 수소라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HF, 우리가 쓸 때는 HF 이렇게 쓰겠죠. 얘는 수소와 플로린이 이렇게 있을 텐데 분자 자체가 달라요. 다르면 실질적으로 이 핵 전하가 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자를 잘 잡아당긴 녀석이 있을 텐데 F가 상대적으로 수소로부터 전자를 잘 잡아당겨요. 왜 얘가 잘 잡아당깁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 말이 또 나와야 됩니다.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 전기 음성도 여기서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전자를 뺏어가는 정도예요. 전자를 뺏어가는 힘이거든요. 요 전자 구름을 뺏어가는 힘이 전기 음성도인데 이 플로린이 기준으로 했을 때 플로린 전기 음성도 값이 가장 컸었거든요.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플로린이 어디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 수소가 여기 있고 헬륨 여기 있고 리튬 쭉쭉쭉쭉 해가지고 산소, 플로린, 네온이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전기음성도 값이 없었고 바로 요 플로린을 기준으로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값이 4.0이에요. 가장 전자의 주변은 전자를 잘 뺏어오고 이 플로린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값이 커집니다. 얘로 산소는 3.5였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음성도 커진다. 수소는 제일 작아요. 그러면 바로 플로린으로 전자가 많이 가니까 실질적인 전자 구름은 원래 분자가 요만했고 이건 전자 구름을 표현한다면 실질적인 결합의 전자 구름의 형태를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은 H와 F가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 여기 수소는 원래 이만했었거든요. 분자 자체가. 플로린도 원래 분자 자체가 이만했다고 한다면 실제 전자는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로린을 많이 뺏겼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를 많이 누가 가져간다? 플로린이 가져가죠.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수소가. 왜? 플로린 쪽으로 전자를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의 균형을 잃어버렸어. 자, 균형을 잃었죠? 대칭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뭘 띄고 있다? 바로 극성을 띄고 있다.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극성을 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우리가 어떤 게 극성이고 어떤 게 무극성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CO2 어떨까요? CO2 여러분들 CO2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생각해보세요. CO2의 먼저 분자 구조를 떠올려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다? 루이스 전자식을 떠올려야 되죠. 탄소는 주변에 전자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이 4개였어요. 산소는 6개였죠. 산소는 6개였어요. 그때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씩 결합을 하고 여기 남아있는 전자와 얘 하나가 또 결합을 하고 남아있는 전자와 얘 하나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중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남아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는 분자의 모형을 추측을 해야 되죠. 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탄소를 기준으로 뻗어나간 곳이 몇 군데예요? 2군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형? 직선형. 결합각 180도. 그렇다면 이 CO2는 C를 중심으로 해서 요런 형태로 생긴 아이구나 알 수 있죠. 자,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산소로 전자를 뺏어가서 산소가 부분적으로 음성이 되고 탄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지만 어쨌든 얘는 대칭이죠. 따라서 극성, 무극성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넘겨서 한번 해볼까요? 탄소 했었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번 BCl3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붕소, 클로린 3개가 있어요. 자, 붕소는 몇 족입니까? 3족이에요. 그리고 붕소는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군데? 3군데. 그 다음에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17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클로린 같은 경우에 결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고요. 붕소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은 3곳이면 여기에 클로린이 각각 한 곳씩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클로린이 3군데 결합을 하고 붕소가 하나씩 주고 클로린에 남는 전자를 하나씩 주고 이 주변에 클로린은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이 6개씩 배치가 되겠구나. 루이스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해가지고 얘의 분자 구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3군데죠. 결합할 수 있는 곳이 붕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군데일 때는 가장 안정한 결합은 어떤 형태예요? 바로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삼각평면 구조죠. 그래서 BCl3 같은 경우에는 붕소가 가운데 있고 CL이 어디에 각각 삼각평면의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대칭입니다. 붕소를 중심으로 염소 이온이 전자를 뺏어가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되지만 대칭이죠. 따라서 얘도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무극성이다. BCl3는 그래서 뭐다? 무극성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메테인인데 CH4 메테인입니다. 자, 메테인은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자, 메테인은 여러분도 안 봐도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그냥 떠올라야 되겠죠? 메테인은 어떤 구조예요? 수소가 탄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탄소 쪽으로 전자를 뺏겨요. 뭐 그런 거 잘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대칭이죠. 정사면체 대칭 구조잖아. 대칭이면 바로 뭐다? 무극성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극성 분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H2 되겠네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죠. 여기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의 결합 덕분에 전자쌍 반발 원리로 하면 얘도 역시 정사면체 구조인데 얘가 더 많이 눌러주기 때문에 이 각도는 몇 도가 된다? 104.5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각도가 아까 얼마였어요? 109.5도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구분형이 되고 구분형에서는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딸려오게 되면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음성, 부분적으로 양성이 되죠. 얘는 대칭이 아니죠. 왜? 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가는 거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위쪽에 많이 몰려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바로 극성이다. 물은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밖에도 여러분들 뭐 HCN 같은
뭐 이런 분자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H와 C와 N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자 구조 생각할 때 대칭이 아니에요. 왜냐면 탄소 옆에 얘는 수소가 있었고 여기엔 질소가 있으니까 다르죠. 그쵸? 질소 쪽으로 전자를 많이 뺏기면서 전자 구름은 이렇게 퍼지면서 부분적으로 음성이 돼요. 부분적으로 양성이 되고 바로 극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CH4와 닮았지만 이번에는 CH3Cl 같은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탄소 주변에 수소 3개와 염소 하나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실제 구조는 네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로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한쪽 방향에 Cl이 있고 나머지 3개의 방향에 뭐가 있어요? H가 있겠죠. 정사면체 구조긴 하나 Cl의 분자 구조가 커서 약간 좀 더 눌러주겠죠. 그럼 여긴 109.5도보다는 약간 좀 작아지겠네요. 자, 이때 이 염소 쪽으로 전자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얘도 뭐가 된다? 극성이 된다. 극성을 띠게 된다. 이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분자들은 분자 자체가 극성이기 때문에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이런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거나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고 어떤 분자들이 극성 분자고 어떤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인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